브리즈번을 택하게 된 이유, 시드니 멜번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또 고쳐야 되고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아빠들이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시티 추천한다. 거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시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금방이 추천하는 곳이 저는 바른유학의 임용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유학의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유학의 이동진 법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주제를 뭐 짠 건 아니지만 그냥 간략하게 그냥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간략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다가 브리즈번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브리즈번 혹시 언제쯤 오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 저는 브리즈번에 1997년에 왔습니다. 와.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97년에 왔고요. 브리즈번이 되게 작은 도시였고 브리즈번을 택하게 된 그 이유,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브리즈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날씨가 되게 좋았고요. 도시가 너무 크지 않다.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 되게 번잡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번잡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건 시드니 멜번에서 만난 호주 사람들에 비해서 브리즈번에 있는 호주 분들이 되게 친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느낌. 그래서 브리즈번을 택하게 됐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튼 뭐 너무 크지 않은 도시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오셨고 대표님 언제 호주를 처음 오셨나요? 제가 원장님 96학번이에요. 96학번. 고려학번이시구나. 97년도에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호주에 처음 온 건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였는데 그때 처음 온 곳이 브리즈번이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뭐 와이프도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도 크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가 선택해서 올 수는 있었는데 비슷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의 비슷한 이유로 브리즈번으로 와야 되겠다. 제가 처음 호주 왔던 곳도 브리즈번이었고 시드니, 멜번 다녀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저의 성향과는 브리즈번이 맞겠다. 혹시 이거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시드니, 멜번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고 제가 가끔 그 표현 많이 쓰거든요. 조금 느리게 가도 되는 분위기다. 너무 빨리 가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2007년도에 처음 왔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온 거는 2017년도인가 봐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95년생인데 저는 이제 호주에 2008년도 말에 이제 잠시 뭐 3개월 정도 이제 뭐 어학연수 겸 제 친구들은 이제 미국 쪽을 많이 갔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촌 형이 이제 골프에 있다 보니까 그 계기로 이제 3개월간 왔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경험하는 방과 후 이제 학원의 삶, 정말 영어학원, 수학원에서 어쨌든 이제 11시 뭐 이럴 때까지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골드코스트 아시잖아요. 정말 와보면 너무나 정치 좋고 진짜 해가 너무 쨍쨍하고 그런 뷰에 반한 것도 있고 부모님께 한번 요청을 해봐가지고 뭐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기로 이제 조기학을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마친 다음에 그때 이제 2015년 때 이제 브리즈번에서 대학교 진학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그럼 처음 오셨을 때 홈스테이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계셨어요? 저는 이제 첫 3개월간 이제 사촌 형이랑 살다가 그 나중에 이제 중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1년 정도 사촌 형이랑 살고 나중에 그 이후에는 한 6개월간 홈스테이에 살았다가 그 이후는 또 이제 기숙사를 옮겨서 한 2년 반 살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학생들이 보통 고민하는 그 모든 어떤 어코모데이션 형태를 다 거쳐 가셨나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빕스를 가는데 전 레이튼 캠퍼스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랑 살지 혹은 이제 기숙사에서 살지 고민하다가 그냥 기숙사에서 밥도 잘 나오고 하니까 편하게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3년 내내 그냥 기숙사에서 나온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친구랑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 홈스테이랑 하우스랑 다 살아봤다. 타운하우스랑 하우스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타운하우스는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타운하우스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직접 뭐 전부 다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나 이렇게 좀 너무 컴팩트하게 밀집됐다는 분위기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단독 형태의 주택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동 관리를 해주니까, 그다음 편의성,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제 안전성 이런 부분도 있어서 타운하우스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로 옮기게 된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뛰어놀고 뭐 공도 차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동 시설보다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마당이 좀 넓고 잔디가 좀 깔려 있고 그런 곳을 이제 찾다 보니 이제 하우스를 이사가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은 타운하우스는 관리 측면에서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우스는 살아보니까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아, 그죠. 할 게 많죠. 또 고쳐야 되고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아빠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네. 제가 처음 호주 올 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지금 이제 고3, 고1인데 애들이 오기 싫잖아요. 어려도 새로운 데로 가야 되니까 영어를 써야 되고. 그때 약속했던 게 두 개였어요. 2층 집 하우스와 개를 기르게 해주겠다. 2층 집 하우스에서 저희가 한 4년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디 깎다가, 저는 또 뭐 호주 애들처럼 일찍 퇴근하는 건 아니니까 비만 오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늘 깎아야 되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땐 그 로망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전 또 이제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웨스트엔드로 좀 이사 갔습니다. 아파트로.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제가 이제 친구 집을 가면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장점들이 다 있는데, 단점은 보통 그 게러지들 이제 차고들끼리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벽과 벽이 붙어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방음 쪽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소음? 방음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단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도 약간 옛날에 지어진 타운하우스, 올드하우스들은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모던하고 새로 지은 타운하우스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맞아요. 집들은 좀 넓고 떨어져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개발업자들이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집들이 다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아무튼 뭐 하우스는 생각보다 처음에는 잔디 깎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못 해본 거니까 너무 신기해서 좋았다가 한 몇 달 해보면 아빠들이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괜히 왔구나, 이런 분들이시고. 보무사님은 그래도 어릴 때 오셔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호주의 그 정서가 가장 많이 탑재되신 분이잖아요. 어떠세요? 하우스에 저는 대한 생각.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도 이제 사우스 브리즈번, 그리고 이제 뉴스테드, 그리고 이제 시티 이렇게 한 번씩 살아보고 느꼈던 게 나는 시티에 맞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코로나 때랑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갇힌 구조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참에 마침 이제 이자율이 또 싸다 보니까 굳이 이만큼의 비용을 들이고 렌트를 내느니 그냥 한번 집을 지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저는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저는 호주에 이제 2022년도 1월 26일 호주의 날 그때 이제 집을 딱 지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산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너무 동감이 되는 게 지금 잔디 너무 자라가지고 이거를 이번 주말에 깎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시키면 되죠. 비싸잖아요. 호주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와서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긴 한데, 내가 그 돈을 주고 잔디를 깎는 걸 시키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마당이 좀 적당한 크기다라고 하면 애매한 거죠. 구르기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깎는 경우가 많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빠들 몫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계속 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힘든 거는 맞습니다. 힘들어. 그럼 저희가 지금 시티에 나온 김에 이제 시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에게 좀 적합을 할까? 한번 주제로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좀 더 적합을 할까요? 시티는 아무래도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오신 분들이 쉐어를 많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티는 다른 지역보다는 쉐어가 비싼 편이에요. 그러면은 2인 1실 살기도 하고 뭐 혼자 살려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를 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잡이죠. 내가 일을 하기에 좋은 환경. 아니면 어학기관들은, 어학연수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학원들이 시티에 있잖아요. 그럼 대중교통 타고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 브리즈번이 너무 대중교통비가 50센트로 싸서 부담이 적긴 하지만 그 전에는 그 교통비도 사실은 부담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면서 어학연수 기간, 워킹홀리데이 기간은 괜찮다. 그런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우리가 두 부주로 나눈다면 영어가 준비된 친구들은 시티에서 잡을 구하기 괜찮아요. 호주 고용주들이나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잡을 구하는 게 괜찮은데, 만약 영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인들 어떤 리테일 샵이나 아니면 식당이 많은 조금 남쪽 지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어학연수랑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시티 추천한다. 네. 네, 맞아요. 지금 저희 학생들 이렇게 위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좀 되고, 그다음에 시티 잡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시티에 많이 살고, 혹은 여기 시티 근처에 이제 QUT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시티 근처에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티에 물론 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시티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혹시 그 근방 어디를 추천을 가능할까요? 시티가 만약에 여건이라는 게 솔직히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근방에 추천하는 곳이 스프링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싸고요.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뭐 보웬힐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사시면 시티에 사시는 것보다는 비슷한 가격에 좀 나은 컨디션으로 사실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가 싸다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면, 대중교통은 브리즈번은 쇼핑몰이 교통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쇼핑몰 위주가 가장 버스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이제 가든시티 쇼핑몰 인근, 아니면 약간 서북쪽으로는 뭐 인드루필리 쇼핑몰, 그리고 위쪽은 첨사이드, 아니면 동쪽 지역은 캐린데일 쇼핑몰, 이 정도 위주로 잡으면 아무래도 쇼핑몰 주위에 쇼핑몰을 거점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면 편리하시지 않을까. 또 쇼핑몰 자체에도 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